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목 자사고 입시 전략 설명회 그 3 중에 상상고등학교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시가 확대되고 수학 중심의 통합형 수능이 실제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런 가운데 상상고 대입 실력이 매우 주목할 만해 상상고에 대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의학 계열의 톱 고교로 요즘에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126명, 약대 42명, 치대 27명, 그리고 한의대 23명, 수의대 8명 등 22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상상고의 정원이 336명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상고등학교의 최근 경쟁률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2023학년도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 남자하고 여자 경쟁률이 나오는데요. 남자는 161명 모집에 302명이 지원하여 1.88대 1을 기록하였고요. 이것은 2022학년도 남학생 경쟁률인 1.94대 1에 비하여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78명 모집에 210명이 지원하여 2.69대 1을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2022학년도 2.82대 1에 비하여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률은 다른 자사고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경쟁률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 과목이 모두 A인 경우가 1단계를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남자의 경우에는 아직 2대 1이 안 됐기 때문에 B가 한두 개 있는 친구들도 1단계는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태권도 전형도 볼까요? 남자의 경우는 6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하여 상상고의 전체 경쟁률 중에 가장 높은 3.3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이죠. 2022학년도에 1.17대 1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원래 경쟁률이 낮을 때는 그 다음에는 경쟁률이 항상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4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하였는데요. 2.75대 1로 작년에 2.5대 1에 비교해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실단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라는 태권도 전형은 남자, 여자 모두 작년도에 대비하여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제 상상고가 의대 이런 실제 실적이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태권도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우회적으로 일반 전형을 넣지 않고 태권도 전형으로 넣어서 태권도 전형의 경쟁률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인데요. 남학생은 13명 모집에 13명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1대1이 되었고요. 작년도 미달인 거에 비하면 많이 상승하였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7명 모집에 8명 마찬가지로 1.05대 1로 작년도에 미달인 거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정원을 전체 모집 정원 내와 모집 정원 외에는 어떤 전형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죠. 여기 표에 있는 거는 상상고의 모집 요강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전형들을 볼까요? 제일 앞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전국 전형이죠. 여기는 남학생 161명, 여학생 78명, 토탈 239명을 선발하고요. 지역인대 전형은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고요. 남학생은 44명, 여학생은 23명입니다. 작년도의 남학생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은 1.11대 1이었고 여학생은 1.04대 1인 거에 비교해 보면 실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전국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태권도 전형도 볼까요?
글로벌 태권도 전형은 태권도의 사품인 학생들 있죠. 사품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데요.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합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이죠. 남학생 13명, 여학생 7명, 이렇게 전체 33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 외에도 17명 이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집 정원 내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형에 남학생이 미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4명이 미달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집 정원 내에 지원자가 미달이 된다. 여기 밑에 써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만큼을 모집 정원 내에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학생들을 중에서 제일 총점이 높은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상상고의 모집 정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전형별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단계별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 및 요소의 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에서만 2배수를 선발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경쟁률이 1대1일 수 있고 2대1일 수 3대1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대1이면 2대1 친구 다 붙는 거예요. 1단계는 뭐 다른 내용 안 보고요. 근데 만약에 3대1이 되면 이때는 교과 성적을 따져요. 1단계에서. 그리고 출결. 한번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 1점씩 감점을 해요. 감점을 해서 그 점수를 더해서 요 밑에 보이는 1단계 교과 300점에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수 차를 가지고 1단계에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상상고의 남학생 경쟁률은 요 2배수에 못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좀 많이 나빠도 실제 1단계를 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상고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내신 성적이 실제 B가 한두 개 있는 친구들, 심지어는 뭐 C가 있는 친구들조차도 실제 면접을 아주 잘한다면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상고등학교는 이 교과 성적보다는 2단계 면접 있잖아요. 면접에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300점인데 면접은 창의융합이 60점, 그 다음에 인성은 40점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60점과 20점 합쳐서 100점인데 별로 차이가 없는, 뭐 실제 교과 성적이 훨씬 우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과 성적이 0점부터 300점까지 있는 친구는 없잖아요. 대부분 감점이 돼봐야 한 1, 2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점수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면 교과별 점수가 어떻게 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내신 점수 100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표 잠깐 볼까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개의 학기를 반영합니다. 수학이 배점이 제일 높아요.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는 70점, 과학이나 사회는 60점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수학을 B를 맞았다. 2학년 1학기 때 B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B는 2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점인데 그 실제적인 그 가중치가 있어요. 뭐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저 20점 중에 10점은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10점인데 10점 중에 B를 받으면 0.92점이라고 여기 밑에 B 밑에 0.92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10점인데 0.92니까 9.2점이 되는 거죠. 9.2점이니까 사실상 몇 점이 될까요? 0.8점이 감점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점수 감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1점도 감점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가 B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영어 비중은 14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학년 1학기가. 2학년 1학기가 14점인데 저 중에 14점 중에 7점은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7점 들어가는 거예요. 7점. 7점인데 그걸 B를 받으면 0.92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56점. 그만큼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 다 감점, 만약에 뭐 수학도 뭐 B고 영어도 B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두 개 합쳐봐야 1.36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상상고 입시는 전체 점수는 300점인 반면에 B를 한두 개 있는 거의 감점은 굉장히 작은 점수예요. 하지만 면접은 100점이잖아요. 100점은 정말 못하면 0점부터 100점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사실상 상상고는 입시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출결에 대한 감점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1, 2학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온라인 스쿨을 할 때 갑자기 중간에 자버리거나 이래서 미인정 뭐 결과라든지 미인정 지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표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표 잠깐 보시죠. 이게 바로 상상고에서 제공한 출결 점수 감점 기준표입니다. 보니까 0일이면 0점이고 1일이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3번은 돼야 하루에 결석을 쳐요. 그러니까 2번인 경우에는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정이나 미인정 지각이 만약에 한 번 해서 2번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점수가 아니고 그냥 만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번이다 그러면 1점 감점이 되는 거죠. 한 번 이제 결석한 걸로 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석 한 번 한 게 마이너스 1점이니까 이거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2학년 때 수학 B 맞은 건 훨씬 더 크네요. 결석을 하지 않아야 되겠네. 진짜 이건 정말 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석이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인정입니다. 그러면 질병 결석은 어떻게 하냐? 질병 결석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을 때 학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사유를 제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결석이 될 때는 점수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서를 꼭 끊어서 학교에 제출하셔야 이런 마이너스 점수를 안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기 계셨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단계인데요. 1단계 서류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계속 면접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접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실제 면접의 내용에 상상고에서 공개한 면접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단계 면접 자료 여기 위에 보시죠. 이 표가 뭐 바로 공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창의 융합 면접이 있고 인성 독서 면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시문에 20분 준비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10분 면접. 그리고 인성 독서는 10분 준비라고 10분 면접. 준비한다는 게 뭐 앉아갖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면접 시간에 물어봐요. 정확하게 답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창의융합에 관련된 거죠.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봐갖고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면은 다시 10분 동안 시험지를 또 줍니다. 그럼 시험지를 열심히 풉니다. 그러면 다시 교실로 가면 또 아까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에 해당하는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인성이나 독서에 관련된 면접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면접 시간은 20분, 앞에 준비 시간까지 친다면은 50분이죠. 거의 1시간 가까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긴 면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서류 때는 생활기록부나 추천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학습 경험이나 잠재력,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과 자질, 사회성과 심리적 자질, 리더십, 봉사정신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추천서에 선생님들이 작성해 준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면접에 가서는 이제 2명의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만약에 작성을 했으면 이 수학을 정확하게 알고 쓴 건지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건지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물론 문제에 풀었던 거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고 얼마나 발전 가능한지
창의 융합적인 인재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상고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지도자의 서류 위에서부터 볼까요? 입학원서, 수험표, 그리고 생활기록부 2. 생활기록부 2가 뭘까요? 약간 좀 2라니? 이게 도대체 뭐냐? 보통 고등학교에 상급 학교에 지원할 때 생활기록 2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학교의 수상 경력란이라든지 외부 활동 중에 보면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던 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워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도 우리가 제출하는 성적,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나 아니면 사회 이런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지워지는 이런 생활기록부 양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출되어지는 생활기록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요. 글로벌 태권도 지원자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증이 당연히 품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4품이죠. 학생이니까 4품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글로벌 태권도 영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사회통합 영역인 경우에는 다자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녀 같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통합 전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내용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보시죠. 저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천자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탐구 실험을 한다. 만약에 수학을 문제를 푼다.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한다. 아니면 과학에서의 다니엘 전지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왜 풀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 그걸 어떻게 풀어갔는지 실천한 거죠. 그리고 하고 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그러니까 성취감, 어떤 느낀 경험 같은 게 있겠죠. 학습 경험과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극복해 나갔을 거 아닙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하려고 하면 수열이 일반적인 수열로 풀리지 않을 거니까 특성근 방정식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죠. 아무래도 과학 실험을 했을 때도 잘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과정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겠죠. 나는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인 통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각, 다양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다든지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는 수학이나 과학, 영어, 국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쓰는데 상상고등학교는 제가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요.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서 수학,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의대를 많이 가는 친구들은 인성이 좋아야겠죠. 인성 볼까요?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의 인성. 아무래도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인성이 좋아야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적으라고 하면 무슨 왕따가 그렇게 많은지 왕따 얘기만 계속 적습니다. 본인이 학교에 갑자기 친구가 왕따가 됐어요. 왕따가 됐는데 그 친구를 배려하니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설득해서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는 거죠. 배려나 나눔. 친구가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협력. 이렇게 친구들이 쓰는데 실제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멘토링, 누구 가르쳐줬다. 뭐 친구가 물어봤는데 잘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가르쳐줬는데 그 친구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쳐주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죠, 배려. 가르쳐줬으니까 나눔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친구들이 써오는데 사실상 이런 경험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만약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봉사활동, 학급에서 동아리 부장을 했으면 동아리 부장에 대한 내용, 아니면 학급에서 응원단장을 했으면 응원단장을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좀 썰렁해서 나가서 내가 춤을 췄다. 뭐 차라리 이런 경험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도 볼까요? 마지막에는, 이거 독서네요. 중학교 기간 중에 혹은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3권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책이 3권이라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생활 기록분에 최소한 30권 이상의 책이 있어야 그 중에 3권을 고르는 거죠. 각각의 도서도 300자 이내로 이런 동기와 소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상상고 입시에서 봤을 때 느낀 점은 자기소개서 봤을 때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에 굉장히 많은 강점을 두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은 상산고등학교의 전경이 되겠죠? 예, 멋있죠? 꼭 가고 싶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그 창의융합형 문제입니다. 창의융합형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문제죠. 예,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달은 어느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달이 지금 보면은 매일 50분씩 늦게 뜬단 말입니다. 왜냐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달이 같은 면만 보여줘요. 왜 그러면 달이 공전하는 속도와 자전하는 속도가 같아서 계속 같은 면만 보여준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정남쪽에 10시에 달이 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달을 관측했다면 몇 시냐? 50분씩 늦게 뜨니까 뭐 50분 뒤겠죠. 11시 50분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지구과학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2단계 문제 중에 수학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한 문제 좀 볼까요? A부터 Z까지 0부터 25까지 숫자를 부여하고 AX 플러스 BY라는 1차 함수식이 있어요. Y에 해당하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 암호문 Y, 그러니까 Y가 암호문에 해당하는 거고 X가 원래적으로 숫자를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X가. Y는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고, Y의 값이 나왔는데 0에서 25 숫자가 만약에 없다면 빼거나 더해서 25 이상의 숫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5였다면 M 값은 얼마가 되는가? MOM이죠. MOM은 얼마가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위에 같은 문제로 AX 플러스 BY의 암호문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가 어떤 소지품에 비행기를 싣는다는 소식을 경찰이 알아냈습니다. 근데 OFAAJ가 hello, HELLO일 때라면 WJDW가 의미하는 소지품이 뭔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암호문에 관련된 문제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학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정수론에 나오는 그런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인성이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2단계에서는 창의 융합형 문제, 앞에 제가 소개한 문제를 20분 동안 보는 거고, 뒤에 이어서 10분 동안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문제, 독서 인성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검은 코끼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검은 코끼리가 얘가 있는 책을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검은 코끼리가 뭘까요?
사실은 검은 백조라는 경제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9.11 테러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사건 같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검은 백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의 코끼리라는 이론이 있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검은 코끼리거든요. 검은 코끼리는 뭐냐면 누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모른 척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검은 코끼리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든지 다른 내용들도 실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이 독서 인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검은 코끼리 예가 있는 건 뭐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 친구가 읽었다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자연 선택에서 돌연변이 같은 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만 항상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항상 일어나고 돌연변이로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또 환경 파괴 같은 것도 있죠. 꼭 일어날 수 있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해를 뒤집는 검은 코끼리의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문제를 보니까 면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고등학교는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수학, 과학 시험으로 난이도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고를 목표로 준비한다면 당연히 수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제가 보이면 특목고 입시에서는 진로 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 입시 때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제가 하나 추천할 건데요. 국제 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를 추천합니다. 2024년 10월 중에 아마 실험 경연대회가 있을 거고요. 장소는 충북 청주시 오성에서 실제 실험 경연대회를 합니다.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등학생은 아닐 거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팀, 5, 6학년 팀, 중학생 팀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도교사와 2명이 팀을 이루어서 실제 바이오 의과에 관련된 창의적 실험을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의미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명씩 준비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물론 상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관은 충북대학교고요. 후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 친구들에게 여기 보이는 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 같은 것도 진행도 시켜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재밌어 해요. 실험 같은 걸 시켜보니까 바이오 의과학대회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현미경 보는 거잖아요. 현미경 보는 거나 슬라이드 글라스나 커버 글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염색체를 어떻게 염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준비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흥미를 갖고 준비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국제 창의 R&D 진로 포럼이라든지 학생 탐구, 학교에서 하는 거죠. 탐구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준비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특목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실패 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실험 중에서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실험 보고서나 독서 인성 문제, 수학 탐구 보고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기를 추천드리고요. 하나고등학교는 서울대 상위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독서 인성이라든지 진로 또는 학교에서 하는 탐구대회 같은 거를 많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상고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을 보니까 뭐 난이도도 물론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상상고 입시는 지금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도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